안녕하세요. 카이스트의 정재승입니다. 미래 테크놀로지 포럼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가 올해 OTT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빨리 미디어 환경들이 바뀌고 있는데, 이런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의 등장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특히나 예술과 문화 콘텐츠의 영향, 또 그것을 창작하고 경험하는 총체적인 주제들을 미디어의 미래라는 이름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창작자분을 모셔서 어떻게 창작 환경이 바뀌었느냐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카카오의 엔터테인먼트에서 최전선에서 창작하고 또 유통하고 또 이 모든 시장들을 새롭게 개척하는 리더를 모시고 그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마케팅 본부장이신 류정혜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랜만에 뵙네요. 네. 저 방금 그 소개받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류정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진짜 4, 5년간 카카오 뭐 페이지만이 아니라 그냥 엔터테인먼트 자체가 엄청나게 성장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회사에 입사를 할 때 지금의 이런 모습을 막 상상하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의 상상을 사실 뛰어넘는 형태로 지금 회사와 산업이 막 발전하고 있어서 되게 이제 설레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약간 그렇습니다. 힘들지만 설레죠, 진짜로. 네, 맞습니다. 그 영역에 지금 한복판에 계신데 지금 이 시기를 나중에 굉장히 좋게 회고하실 겁니다. 지나고 나면 좀 다들 아름답더라고요. 그때 재밌었지 이런데 그때 당시 통과할 때는 또 쉽지 않고 약간. 그러면은 정혜님은 그동안 지금 분야에 한 20년 이상 일해 오신 거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어떤 일들을 해오셨어요? 저는 사실 그 인터넷 되게 초창기부터, 그러니까 인터넷 테크 기업 경력만으로 한 20년 일을 했어요. 그래서 경력 시작하는 것 자체를 이 얘기하면 너무 연식이 들어서 잘 안 하는데 혹시 프리첼이라는 데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프리첼에서 시작하셨구나. 거기 이제 공채 1기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 이 인터넷 기업과 이제 인연을 맺고. 진짜 그러네요. 그 다음에는 이제 네이버, 지금 네이버라고 이름 바뀌었는데 이제 NHN이라는 회사 그 당시 이름으로는 회사 또 기업에 가서 또 한 10년 넘게 또 일을 하다가. 그러니까 프리첼에 한 몇 년? 프리첼은 한 2년 남짓, 2년 좀 안 되게. 계셨고 거기 네이버에 10년 있으셨구나. 네이버에서 네이버랑 NHN 엔터테인먼트 이제 뭐 같이 나온 회사니까 거기서 이제 한 10년 좀 넘게 일을 했다가 스타트업에 또 잠시 몸을 담아서 갔다가 이제 카카오 페이지에 합류해서, 카카오 페이지 그 당시 이제는 스타트업이었는데 포도트리였는데 그때가 2016년 3월 초. 네이버와 근데 카카오를 다 경험하신 거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큰 질문이긴 한데 뭐 비교가 쉽진 않겠지만 다른 직군의 회사의 마케팅하고 이런 테크 회사의 마케팅은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뭐 어려우면서도 뭐 재밌으면서도 뭐 약간 그런 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너무 그 성장 속도가 제일 빠르잖아요. 지금 다 지난 20년 보면 사실 테크 중심으로 많이 변화가 일어났고 사실 작년만 하더라도 지금 뭐 키워드 메타버스니 블록체인이니 NFT니 엄청난 그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키워드들이 막 쏟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마케팅에 대한 방법론이나 접근 같은 것들 봐야 되거나 공부해야 되는 것들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말할 때 뭐 해마다 같은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라는 말을 할 정도로 마케팅에서의 되게 과제나 이런 부분들도 주어지는 게 굉장히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도전해보는 것들을 좀 좋아하시고 재밌어하고 이런 것들과 함께 접목해서 새로운 거를 내가 계속 이제 성장하고 좀 배우는 걸 좋아하신다. 그러면은 찰떡이 되는 거고요. 뭐 마케팅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그러면은 다른 분야에 있는 마케터들이 하는 전통적인 마케팅 기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기법들이 이 테크 회사의 마케팅에도 여전히 유효한가요? 그럼요. 당연히 이제 그런 기본적인 그 베이스라인이나
프린시펄 같은 거잖아요. 약간 뭐 그런 원리들은 것들은 비슷하군요. 예, 그럼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쨌든 그게 예를 들면 뭐 제품이 눈에 보이는 오프라인 제품이 됐던 아니면 저희가 파는 것처럼 이제 서비스나 플랫폼이나 IP가 됐던 간에 결국 그거를 이제 고객들의 마음을 사고 고객들이 약간 여기에 어떻게 보면 좀 반하게 하고 좋아하게 만든다는 기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약간 이제 쓰는 수단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기술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지고 그 고객들이 그 해당하는 고객분들이 어디 모여 계시는지 네. 또 어떤 수단을 쓰는지 이런 것들이 달라지니까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이해와 네. 약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또 미래적 가치들을 사실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비전을 제공하는 마케팅을 많이 또 하셔야 되는 측면도 있어서 네네. 또 통상의 마케터들에게는 굉장히 그 흥미로운 도전일 수도 있고 아, 좀 그럼요. 다른 측면에서 마케팅 기법들을 활용해야 되는 면도 있지 않을까 네네.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저희가 일단 파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네. 디지털 서비스이거나 그렇죠. 디지털 IP인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눈에 보이는 재화를 오프해서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매체 같은 환경들도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디지털 오리엔티드된 것들을 잘 활용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제품 같은 경우엔 구매를 하게 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액션이라고 그렇죠. 보여지면 사실 저희는 저희 서비스에 와서 경험을 하게 하는 게 그러니까. 핵심적인 거예요. 첫 번째 골이. 맞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예. 뭘 깔게 해야 되고 그쵸. 회원 써보게 가입을 해야 하게 되고. 해야 되고. 그쵸, 그쵸. 그다음에 네. 그 경험을 하게 계속 되고. 오게 만들어야 되고. 네네네. 그렇네요. 그 오늘은 이제 한 뭐 10분 15분 정도 발제를 해주시고요. 네. 발제라는 게 뭐 특별한 건 아니고 네. 그냥 이 분야의 초심자들에게도 되게 네. 흥미롭게 지금 저 영역에서는 이런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네. 거를 던져주시면 네. 그 다음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대화들을 나누는 네.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테크 쪽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제 카카오 엔터 같은 경우에는 테크 더하기 이제 엔터테인먼트가 좀 결합이 돼 있는 분야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하는 얘기들이 그렇게 어렵거나 이렇게 느껴지시진 않을 수도 있어서 저는 좀 오늘 재밌지 않으실까 생각을 하고 그럼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웹소설이나 웹툰 그다음에 저희가 뭐 영화 드라마 그다음에 OTT 같은 플랫폼 이제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이제 뭐 메타버스, 블록체인, 그다음에 NFT 이런 이제 미래 혹은 또 다른 테크들과 만나서 이제 어떻게 좀 뭐 미래가 상상이 될지 바꿔 나갈 수 있을지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재밌게 나눠보려고 하고 너무 재밌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제 이 화두가 될 얘기를 좀 던지면서 처음 시작하고 싶은 얘기가 사실 이제 사내 맞선이라는 작품 얘기예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정말 올해 상반기를 뜨겁게 달군 예, 이 사내 맞선이라는 작품 재밌게 보셨죠? 어떻게 이렇게 사랑스러운 배우들을 영입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섭외가 예.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내 맞선이라는 작품 아마 되게 재밌게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네. 얘가 어떻게 보면 산업적으로 혹은 이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서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아직 되게 명확하게 많이 조망은 안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이 사내 맞선이라는 작품이 물론 한국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지만 사실 글로벌의 넷플릭스에서 2위로 종영한 거 잘 아시나요? 전 세계에서 2위. 전 세계에서 2위. 1위가 뭐였어요? 1위는 그때 이제 중간중에 한 번씩 바뀌었었는데 이제 네. 뭐 브리저튼 시리즈가 한 번 브리저튼이 올라간 적도 올랐고. 있었었고, 예, 그 전에 이제 다른 그 급과 지금 경쟁한 거구나. 그래서 그 보면 넷플릭스 오리지널이 아닌 작품으로서는 최고 순위로 올라간 거예요. 사실 역대 얘는 최고요? 그렇죠. 와 왜냐하면 진짜 그러네. 오리지널이 항상 거의 오리지널이 1위였고 맞죠. 비오리지널 작품이었거든요. 사내 그렇죠, 맞선은 그렇죠. SBS도 방영했었잖아요. 그렇죠. 비오리지널 작품으로는 거의 이제 글로벌 탑 2까지 올라가서 네. 저희도 그쵸, 뭐 잘 됐으면 좋겠다 어느 생각해서 나라에서 그렇게 본 거예요? 이게 일단 처음에 그 탑 10 안에 확 올라가기 시작한 거는 일단 아시아를 먼저 다 쓸었어요. 그래서 뭐 일본 뭐 그다음에 뭐 동남아 모든 국가들에서 거의 이제 1, 2위를 막 찍기 시작하면서 막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이제 호주, 뉴질랜드를 가더니 음. 캐나다랑 미국에서 이제 탑 10에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순위가 탑 5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4위 막
찍고 뭐 3위 찍고 이러더니 2위까지 네. 결국 파이널에는 찍고 그렇게 글로벌 세계 2위를 하게 된 네. 이유가 뭘까요? 아 근데 사실은 어떻게 저희가 분석을 하세요? 이 작품이 네. 잘 될 거라는 거를 미리 알고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잘 될 줄은 몰랐지만 몰랐지만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작년에 글로벌에 쭉 플랫폼들을 전체는 아니지만 거의 많이 이제 런칭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도 있고 일본에는 이제 원래 되게 크게 잘 있었었고 그 다음에 뭐 동남아의 태국, 대만, 뭐 최근 이제 중국 뭐 이런 데까지 이제 다 런칭을 했는데 그때 이제 런칭해서 그 넘버를 보니까 이 웹툰 사내 맞선이라는 작품 이야기 자체가 너무 인기가 많은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도 다른 국가들에서 웹툰 다. 사내 맞선이 네. 다 순위가 굉장히 높았군요. 네네. 그래서 아 이 스토리가 되게 글로벌리 워킹하는구나라는 네.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어. 그래서 그 미국에서도 모든 런칭한 작품 중에 뭐 탑2 막 이랬었었고 또 네. 인도네시아 막 이런 데서 계속 뭐 1위 찍었었었고 런칭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많았었었고요. 그럼 드라마를 런칭하기 전에 이미 웹툰으로 선보였고 네. 또 그들의 반응도 이미 어느 정도 네. 인지했고 네네. 그런 상황에서 드라마가 나가니까 진짜 반응이 좋을 수밖에 없군요. 네, 그래서 제가 거의 한 2019년에 그 인도네시아 가서 이제 현지 유저들 만나고 와서 저희 사업팀에 막 개발하시는 웹툰 그 PD님들한테 이 작품 200화 만들면 안 되냐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이제 이 현대 로맨스 같은 경우에 그렇게 길게 연재를 못 하는데 네. 이 작품이 보니까 현지에서 반응이 너무 좋다. 네, 너무 좋아서 이 얘기를 조금 더 이 뒷얘기까지 좀 더 재밌게 해주면 안 되냐 이제 막 이런 얘기를 와가지고 제가 막 이제 부탁드리고 막 이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외전 같은 거 재밌는 스토리들이 훨씬 더 좀 길게 준비하셔서 런칭하셨는데 그래서 사내 맞선 2 나오나요? 좀 다른 형태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게 되게 잘 될 거고 미국에서도 이름이 미국에서는 이제 웹툰이 비즈니스 프로포절이라는 이름으로 비즈니스 나갔었는데 프로포절이었죠. 예, 네, 예. 네. 근데 그 작품도 너무 잘 되는 거 미국에서조차도 그래서 어. 야 이게 한국에서만 통한 스토리가 아니구나라는 걸 그러네. 알고는 있었는데 이게 정말 드라마로도 바뀌었을 때 정말 이렇게까지 글로벌 히트를 할 줄은 되게 몰랐어요. 근데 이야기가 뭐 특별하다고 생각은 안 드는데 네. 그 어떤 이야기 구조 안에서 지금은 그 뭐라고 그 성공 요인을 네. 웹툰조차도 그러면 왜 성공했냐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저희가 사실 이 장르를 이제 로코 장르라고 그냥 그쵸. 얘기하잖아요. 로맨스 코미디 장르인데 음. 이 장르는 저희가 정의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고도 또 당한다. 그건 뻔한데 또 당하는 장르다. 이제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저는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이전에 이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들이 보면 얘기들이 굉장히 이제 좀 진지하고 시어리스한 얘기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어둡고 네. 약간 그래서 물론 되게 재밌고 그렇긴 한데 이제 보다 보면 좀 지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로맨스 코미디는 기본 코미디잖아요. 엔딩이 코미디로 끝나니까 좀 밝고 재밌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현실에 지친 마음을 여기 보면서 되게 이렇게 가볍게 네. 달래고 웃을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을 이제 제작하신 쪽에서 너무너무 잘 살려 주셨어요. 그런 거구나. 근데 사실 이제 이 드라마 제작도 저희가 한 거 아세요? 카카오 엔터가 이번에는 이 드라마 처음이에요? 제작도 저희가 했어요. 제작을 한 건 처음이에요? 제작은 저희가 많이 하고 있죠. 많이 제작을 했어요?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제작사나 영화사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에 M&A를 통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네. 제작사가 있어서 네. 이번에 지금 그 칸에 아이유 씨랑 뭐 브로커라는 작품을 만드신 그 영화사도 사실 저희 자회사세요. 예. 그렇구나. 예, 예. 뭐 고레에다 히로카즈는 그 분에게 의뢰를 한 거고. 그렇죠. 네. 예, 그렇구나.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를 이제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뭐 페이지 있으니까 플랫폼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어찌 보면 엔터테인먼트 전반에 굉장히 멋진 이제 밸류 체인까지 다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영화를 제작사 제작할 수 있고 뿐만이 아니라 드라마 제작할 수 스타 배우들의 소속사들도 저희가 기획사도 많이 가지고. 데리고 있어서 있고. 그 밸류 체인을 되게 어떻게 보면 K컬처의 핵심적인 밸류 체인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러네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제 저희 내부에서는 사내맞선이 더 기뻤던 이유가 이게 드라마 OST도 저희 또 그 음악 컨텐츠 부분에서 또 제작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드라마 OST부터 제작, 그다음에 웹툰 웹소설 기반에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플랫폼 활용한 약간 이런 부분이 모두 어떻게 보면은 다 맞아 떨어져서. 맞아 떨어진 그런 케이스여서 사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를
만들면서 만들고 싶었던 그림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터진 맞네. 예, 약간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이태원 클래스 때 이제 이런 꿈을 꿨었어요. 그게 이제 2020년 초였는데 이태원 클래스가 그때는 이제 제작도 다른 쪽에서 하시고 저희는 어떻게 보면 원작 스토리 IP만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때 보면서 사실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이미 이제 넷플릭스가 좀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 때여서 이태원 클래스가 이제 동남아에서 드라마가 엄청 인기가 있는 거예요. 뭐 일본도 막 난리 났었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희가 야 만약에 이때 우리가 웹툰 플랫폼을 전 세계에 가지고 있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같이 이렇게 시너지가 나서 일어났을까 이제 이런 상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불과 2년 만에 사내 맞선 통해서 벌써 저희한테 막 보여지는 거예요. 실현이 돼서. 그 웹툰 지금 전 세계 지금 웹툰 플랫폼들을 지금 사 모으고 계신 거예요? 뭐 사기도 하고 저희가 직접 런칭도 런칭하기도 시키게 하고 예, 좋은 회사가 있으면 사기도 하고 네. 없으면 저희 이제 플랫폼이 카카오 웹툰이라는 이름으로 나가고 있어요. 몇 개 지금 나라에 국가를 보면은 이제 좀 메이저 국가 중심으로 진출하고 있어서 이제 일본에는 이제 피코마라는 피코마가 있죠. 카카오의 자회사로 이제 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엔터루는 이제 미국의 이제 타파스 미디어 레디시 약간 이런 걸로 이제 스토리 플랫폼이 있고 네. 그다음에 뭐 대만, 태국, 그다음에 이제 중국은 또 합작법인으로 가지고 있고 인도네시아도 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아직 좀 보면 남미랑 유럽이 조금 그러네요. 더 가야 될 그쪽을 지역이라고 계획하고 보시면 될 계시고. 것 같아요. 네네. 유럽 같은 경우는 피코마가 또 이제 자회사 통해서 프랑스에서 이제 좀 다시 이제 열심히 하고 해보고 있어요. 시작을 해보려고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유럽 쪽은 시작이 됐고 아직 이제 남미 쪽까지는 안 가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예전에 CJ가 네네. 그러면은 CGV를 갖고 있으면서 또 제작도 할 수 있고 되게 다양한 영역에서 이제 그런 그랬죠, 비슷한 그랬죠. 일들을 되게. 해왔고 네. 네. 그런 거하고는 어떤 방식으로 비슷하고 또 음. 어떤 방식으로 달라요? 디지털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웹툰, 웹소설 같은 원천 스토리 IP부터 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글로벌 같은 경우 이제 CJ도 많이 노력을 하시고 좀 진출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글로벌을 이제 개척한다는 부분은 둘 다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본질적인 DNA가 조금 차이는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내 맞서 다음 이야기를 한번. 네. 그래서 오프닝에서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 요 케이스를 보면 사실 이제 한국의 엔터테인먼트를 만드는 회사가 이제 글로벌의 어떤 넷플릭스라는 좋은 플랫폼과 함께 결합이 돼서 굉장히 이 저희가 만든 어떻게 보면 컬처 드라마를 굉장히 이제 세계적으로 보여주고 그게 다시 이제 우리의 플랫폼에서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를 되게 보여줬던 되게 멋진 사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결합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는 이런 모습들이 좀 어떻게 변해 갈지 그 다음에 또 그 OTT나 이런 미래들도 계속 되게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시장 환경이라는 게 사실 이제 작년 올해만 해도 엔데믹 되면서 되게 크게 바뀌면서 많은 변화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네. 특히 뭐 그런 얘기 말씀하시잖아요. 요즘 보면 저희끼리는 이제 이 컬처 쪽 K 컬처 쪽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야 단군이래 한국의 컬처가 지금 이렇게까지 전 세계에서 각광받은 거 거의 처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를 좀 되게 멋지게 잘 살릴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좀 세계에 또 선보여야 될지 이제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들을 한번 오늘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네. 사내 맞선이 그런 의미와 맥락이 있는 줄 이제 몰랐는데, 네. 그런 보통은 소비자 입장에서 즐기시니까요. 아 네, 재밌었다. 네, 약간. 그러니까요. 예. 그 오픈하기 전에 네. 그 먼저 편집본을 이제 봤는데 네. 마케팅을 해야 되니까 네. 편집하는데 아니 메인 커플들도 너무 좋으신데 네. 진짜 서브 커플이 그러니까요. 너무 잘생기고 또 너무 예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나 씨는 너무 정말 사랑스러워서 뜨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네. 세정님이랑 이제 두 분이 같이 또 이제 워맨스라고 하잖아요. 이런 케미도 너무 좋으셔가지고 진짜 와 이거는 1회 보고 진짜 다 넘어갔었어요. 그렇구나. 예. 네. 넷플릭스를 출발로 해서 이제 OTT가 등장하고 전 세계에 네. 엄청난 영향을 발휘하는 플랫폼들이 이제 등장하게 된 거잖아요. 네네. 네.
이게 실제로 영상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회사 또 그리고 거기에 기술 기반의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 OTT의 등장을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지점으로 갔다라는 생각은 네. 드는데 이렇게 돌아보면 그렇죠. 다 지나고 보면 이제 보이는 지점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이게 뭐 넷플릭스는 사실 너무너무 이 일을 잘 빠른 시간 내에 너무 놀랍도록 사실 글로벌에 이런 그 플랫폼을 깔았다는 거는 너무 대단한 해요?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한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너무 지금 아쉬운 부분들이 사실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었던 포인트가 예, 있었나요? 그래서 약간 보면은 제가 이제 한국에 그 넷플릭스 들어오기 시작할 때부터 되게 이제 눈여겨봤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어쨌든 이제 그 테크 쪽에 있다 보니까 숫자들을 막 다 확인을 해요. 아 얘는 지금 DAU 얼마 나오고 있지? MAU 뭐 먼슬리 유저들이 몇 명이나 지금 하고 있지? 막 이런 거를 이제 다 체크를 하고 저희도 뭐 이제 미드 같은 거 되게 좋아했었던 사람이라서 근데 그 당시 처음 들어왔었을 때는 진짜 힘을 못 썼어요. 이 회사가 한국에서도. 그래서 힘을 되게 못 썼었는데 한국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 게 미국 드라마 가지고 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한국 콘텐츠들 가지고 한 거거든요. 킹덤. 뭐 킹덤도 있었지만 사실 그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 보면 CJ 쪽에서 이제 콘텐츠가 들어갔던 게 결정적이었어요. 예를 그래서 들면 어떤? 미스터 선샤인 같은 미스터 콘텐츠가 선샤인. TV에 이미 나왔던 하면서 TV 방송에 글로 네. 들어갔을 때. 네.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인기 있는 콘텐츠들이 결합이 돼서 들어갔었을 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가 보면 유저 수가 드라마틱하게 막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 이제 그 미스터 선샤인이 방영하고 나서 아마 1시간인가 만인가 아니면 방영 직후에 바로 오픈하는 그 딜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돈을 되게 많이 주면서 이제 바잉을 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넷플릭스 이제 오리지널 전략으로 하셨는데 생각보다 그때는 이제 규모도 안 나와서 그렇게 계속 지금은 뭐 그 달에 하나씩 우리가 빵빵 재밌는 볼거리들이 막 터지게 공급을 해주고 계시지만 사실 그때는 그 정도 그렇구나. 주기나 이런 게 안 나왔었어요. 근데 이게 방송 쪽 콘텐츠 중에 젊은 층이 굉장히 좋아하는 콘텐츠가 같이 결합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TV의 시청 패턴, 그러니까 본방사수라는 개념이 완전 깨져나가기 시작했던 것도 그 시점이고 그러네. 굳이 그러면 내가 그 시간 맞춰서 안 봐도 그냥 넷플릭스 가서 보지 뭐. 요즘 그 얘기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처음 시작됐던 게 이제 CJ랑 그다음에 JTBC의 좀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콘텐츠들이 이제 거기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시작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와 네. 돌이켜 보면은 방송사들이 음. 사실은 악수를 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저희의 이제 OTT 시장을 가지고 생각하는 미래가 그림이 거기까지 많이 생각을 못했었던 거일 수도 있는 것. 그러니까 그 당시엔 되게 파격적으로 이미 방영도 하에서 돈도 잘 벌고 있는데 그거를 막 몇백억을 주고 사가겠다고 하니까 거절할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 없는 거죠. 방송사 입장에서는 추가 수익이 되게 크게 창출이 되는 거니까. 음. 근데 이제 그러면서 사실 지금도 냉정하게 보시면요. 넷플릭스 한번 탑 10 순위를 한번 쫙 보세요. 이게 요새 순위도 나오잖아요. 나오죠. 그럼 그 중에 그 넷플릭스에서 해외에서 들어온 콘텐츠가 몇 개나 되는지 한번 보시면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어요. 거의 다 한국 방송국의 콘텐츠들 있는 가지고 것들이 사실은 맞아요. 인기가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한국의 콘텐츠가 단순히 한국만의 인기가 있는 게 아니라 아시아에서는 그냥 탑으로 다 먹히는 콘텐츠라는 것도 또 이제 넷플릭스가 해보고 발견을 한 거예요. 네. 어떤 입장에선 저희도 뭐 저희 콘텐츠를 글로벌 퍼블리싱을 해주니까 되게 좋다라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그 시점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결국 근데 사실 지금도 그렇거든요. 지금도 넷플릭스가 아시아에서 진짜 히트치는 콘텐츠들이 진짜 한국 콘텐츠들이 정말 너무 많아요. 대부분이죠. 다 인기가 사실. 있어서 저희가 뭐 한 2, 3년 전에는 막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넷플릭스에 너무 이제 기세가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때는 이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 합쳐야 되냐? 막 이런 얘기 저희끼리는 막 그냥 그런 얘기들을 막 하기도 할 했었었는데 어쨌든 저희가 돌이켜 보면 뭔가 이제 타이밍이나 변화를 이제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 놓쳤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러네요. 사실 네. 그 틈을 또 넷플릭스는 너무 잘 파고들었고 걔네가 뭐 콘텐츠를 지금은 만드는 회사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제 또 되게 걔네도 본질이 또
테크 회사니까 데이터 분석을 어마어마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가별로 딱 뭐가 먹힌다 안 먹힌다를 바로 보고 바로바로 체인지를 하는 거예요, 전략을.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좀 와, 그러니까 굉장히 멋지지만 되게 두렵기도 하고 놀랍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오리지널로 하던 정책을 그래서 한동안은 제가 듣기로는 넷플릭스에서 그 컨텐츠 수급을 할 때 우리 무조건 TV로 방영하는 걸 차라리 내놔라고 딜을 한 경우들이 많았었어요. 그중에 미스터 선샤인에서 그 효과를 딱 보니까 이거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유저들을 되게 끌어들이려면은 차라리 이렇게 방송국들이 알아서 그 홍보를 다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네. 미디어에서 막 방송한다고 하면 사실 PR 홍보도 기사도 한 드라마 하나당 거의 몇천 개씩 쏟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홍보를 다 해주는 거예요, 이 컨텐츠를. 근데 맞네. 애들이 근데 편하게 보려면 굳이 본방 놓쳤어? 그럼 나는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네? 이 재밌는 걸? 그럼 나 넷플릭스 가입 한번 할까 봐. 그러면 넷플릭스 가입하자. 이런 게 되게 이제 20, 30대 문화처럼 딱 셋업이 된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한 그 기간에는 오히려 되게 인기 있고 잘 될 것 같고 일부러 TV 방영하는 작품을 차라리 내놔. 그게 왜냐면 우리 가입자 수 늘리는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요즘은 다시 충분히 확보하셔서 이제는 다시 이제 오리지널로 이제 정책이 많이 가고 계시지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